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이번 편은 성우편에 출연하셨던 리보님의 리얼보이스 학원 녹음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녹음 조작에 미숙하여 음량이 적사오니 볼륨을 크게 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녹음실도 빌려주신 리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 이야기 잡수다입니다. 너무 점잖으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점잖으니까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다시 원래 톤으로 좀 해주세요. 예. 딴 데 온 것 같아요. 네네. 알겠고요. 처음부터 불평불만이 많은 게스트들이 오셨어요. 예,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네, 저는 퀵서비스 뛰었던 YD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척척 박사님이 개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참가를 못했는데 너무 바쁘셔. 안타깝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척척 박사가 없어서 과도한 개드립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YD님 가능한 한 좀 무리한 개드립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잡수다 27번째 이야기고요. 벌써 27번째. 장소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뭐라고요? 장소가 좀. 네, 조금만 기다리시죠. 성질 급한 게스트들이 오늘, 성격 급한 게스트 두 분이 와 계시네요. 27번째 이야기, 방송 작가와 PD편 준비했습니다. 우와!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되는 컨텐츠고요. 네, 오늘 두 분 오셨는데요. 듀스님하고 샌님 와주셨습니다. 예, 세게 하시면 샌님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도 안 했는데 무지하게 들어오고 계시고요. 네, 감사드리고 먼저 듀스님부터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듀스 방송 작가를 하고 있는 듀스라고 합니다. 예. 네, 좀 더 자세한 소개는 좀 이따 또. 네네네. 할게요. 샌님도 본인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샌님. 세게 하면 샌님입니다. 네. 직업이- 뭐 하고 계시죠? 직업이요? 네. 아, 정체가 뭐세요? 정체요? 네. 남들이 PD라고 하는데 네. 저는 아직 자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PD면 프로듀서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약간 무리한 개그가 들어오는데요. 별로 반응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방송 작가로 일하고 계시는 듀스님부터, 네. 프로필 관련한 좀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송 작가를 시작한 거는 92년부터입니다. 92년 MBC PD 수첩을 시작으로 그리고 1년 있다 예능으로 옮겨서 일요일 일요일 밤에 네. 토요일은 즐거워 토토질 네네. 뭐 SBS의 기쁜 우리 토요일 네네. 뭐 결정 맞대맛 MBC 찾아라 맛있는 TV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1박 2일 네, 1박 2일까지? 재밌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갑자기 달리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프로그램 얘기를 하니까. 일단 나이가 좀 드셨군요. 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 작가 지금 한 20년 접어들은 거 같아요. 와. 그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죠. 쟁쟁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시다고요? 네. 근데 이제 느낀 점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쭉 내려오는 느낌이 좀 살짝 들긴 하네요. 원래 올라가면 내려와야죠. 그렇죠. 항상 올라가 있을 수는 없죠. 다시 치고 그럼요. 올라가면 되니까. 그럼요. 네. 예. 최근에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계신가요?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듀스님이 사다리를 잘 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오르고 내리락 이걸 잘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제가 책도 하나 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책 쓰셨죠? 뭐, 나중에 저는 알고 얘기하겠습니다. 있습니다만. 네. 예, 절찬리의 판매 중? 절찬리의 판매가 되고 싶어하는. 예, 네. 희망사항입니다. 네, 일단 그렇죠. 제가 볼 때 프로필만 들었을 때는 거의 그 시대 때 가장 쟁쟁한 프로그램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예능을 많이 하셨다, 그죠? 한 절반 정도 했어요. 돌이켜보면 20년 중에 10년은 예능을 하고 나머지 후반기 10년은 교양, 쇼양, 쇼야? 뭐 정보 뭐 가리지 않고. 네. 네. 쇼양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좀 이따 여쭤보겠고요. 예. 자, 그러면 샌님도 저희 프로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저는 사실 뭐 이 듀스님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네.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제가 뭐 프로그램도 없고 네네.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세요? 초반부터 이 무슨 왜 그러세요? 무슨 진흙탕 버전이죠. 오늘 비도 오는데 저는 왜 그러세요? 어쩌다 보니 PD가 됐기에 네네. 예, 뭐 크게 할 말도 없지만 또 불러주셔서 네. 또 감사할 뿐입니다. 네. 프로필 얘기를 안 하셨나요? 아니 샌님님은 언제부터 PD 하셨죠? 저도 듀스님하고 좀 비슷한데 네. 일단 뭐 프로그램 얘기하면은 뭐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EBS의 문학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알죠. 문학기에 네, 네. 유명한 그게 시작이세요? 아, 시작은 아닌데 시작은 지금도 하고 있는 그 KBS의 갑자기 기회가 TV는 나네요. 사랑하실 거요? 아니. 그 장애인 프로그램. 사랑의 리퀘스트. 그건 아니죠. 아닌가요? 예. 강원래 씨가 하는. 예. 어, 그거. 아니 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지금 지금 아니고 처음에 그걸로 시작을 했고 사랑의 인사. 그게 굉장히 아닙니다. 그렇죠. 네. 본인도 기억 못하시는 프로그램 하여튼 시작하셨었다. 갑자기 제목 기억이 오늘 태풍 때문에 네네. 예, 갑자기 정신이 혼미합니다. 네네. 대체로 근데 아무튼 좀 그걸 안전한 했었고, 방송 많이 하셨네. 뭐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는 뭐 TV는 사랑을 싣고 TV는 사랑을 싣고. 네, 네. 뭐 했었고 이것이 인생이다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This is life.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외주 제작사의 PD이기 때문에 네. 예, 주로 그런 외주 관련 프로그램들 많이 했죠. 네. 그래도 대부분 그 약간 뭘까 교육적인 거 그런 것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동적. 아무래도 성격은 교양 쪽을 제가 많이 했다고 네. 봐야죠. 그럼 몇 년 정도 되신 거세요? 중간에 좀 뭐 빠졌던 적도 있으니까 한 15년? 중간에 빠진 거는 뭐 다른 일 하셨어요? 그때 IMF가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때 좀 잠시 쉬었었죠. 17, 한 3년? 네, 지역사회 영상 관련 일을 하셨죠? 웨딩 제작. 비디오 가게라고. 아, 비디오 가게. 그 유명한 비디오 가게. 아시나요? 떼돈 벌었다는. 요새 그 비디오 가게가 네. 찾기가 힘들어서. 네, 떼돈 벌었다는 비디오 가게. 근데 떼돈은 못 벌고, 네.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관련 일을 하셨네요. 관련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영상 유통업.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한 게, 네. 비디오 가게를 하면 영화를 계속 볼 수 있겠구나. 하고 했어요. 네, 네. 영화를 그러네. 볼만 하면 틀어놓으면 손님이 오고, 틀어놓으면 손님이 오고, 결국 영화는 보지 못하고. 연체료만. 하기야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런 것도 생각나요. 어릴 때 비디오집에 비디오를 빌려러 갔는데 그 비디오방 가게 주인 아저씨가 야동을 그냥 네. 당당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손님이, 네.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추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네. 전 자신있게 추천해줬어요. 네. 딱 나중에 가져오면서. 네. 아니, 이런 재미없는 영화를. 김기덕 영화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김기덕 씨 영화? 아니, 저는 저거 볼 땐 재밌었는데. 네. 아니, 취향이 틀린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초반이긴 하지만 우리 샌님님의 성향이 조금 느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방송 관련해서 사실 전문가신데 저희 잡사도 방송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죠. 잡수다. 그래서 저는 먹는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원래 말되네요. 듀스님이 말되네요. 예. 찾아라 맛있는 TV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음식에 먹는 건 굉장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알게 되신 거구나.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근데 1회가 편의점 아마 사장님 네.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마침 밝히기는 어려운데, GS 편의점 네. 관련 영상 홍보를. GS. 편의점. 네, 네. GS 편의점 네네. 홍보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스토리. 네. 근데 딱 보니까 편의점 편이어가지고, 잘 됐다, 뭐 얻을 게 좀 있겠구나 싶어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날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 요즘 날것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좀 날로 가는 듯한. 나를 많이 가르쳐야겠더라고요. 역시 작가님이라. 네네네. 야 이거 아니, 오늘 좀 장난 아니신데? 되는데? 그러세요. 날이 저는, 날이다 보니까. 네, 그러시군요. 틀리네 역시 네, 네. 작가님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듀스님 책을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읽었는데, 사실 책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두 분이 평가하시는 잡수다 방송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팟캐스트 방송 중에 몇 점이다? 낙곰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아니, 100점입니다. 오. 저희가요? 그럼요. 이야. 아니, 낙곰수는 낙곰수 역할이 있고, 네네네. 잡수다는 잡수다 역할이 있고, 그거를 아주 재밌게 훌륭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100점입니다. 네. 샌님님은요? 전 70점. 70점. 예. 그 30점은 원인이 뭘까요? 지금도 물론 좋지만, 네. 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30점을 깎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이 샌님이니까 그냥 70점 줄 것 같은데. 왜요? 그건 뭔 뜻이에요? 샌님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네. 오늘 죄송합니다. 비상 MC를 잘못 소집한 것 같고요, 저희가.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듀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 제가 탁구를 좋아합니다. 탁구를 치다 보면 듀스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양쪽이 비등비등한 예. 용호 쌍박, 양계산맥, 일촉즉발. 아, 준비 많이 하셨네. 이게 준비된 건데 내가 안 물어봐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누가 이겨도 사실 어색하지 않은 예, 승자와 패자가. 그렇지. 예, 그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는 가수 듀스 얘기를 한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그렇고요. 제가 중간에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게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방송 상태가 좀 다르실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 장소를 처음으로 준 스튜디오라 칭하기에는 조금 다른 형태. 네. 그래서 준 스튜디오. 성우 정확히 얘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전에 그 성우편에 출연하셨던 예. 리보님이 운영하시는 리얼보이스 리얼보이스 사무실에 그 녹음실이 있거든요. 네. 성우분들 와서 녹음하시는 거기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공짜로. 와, 네. 와,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리보님한테 리얼보이스 대표님 리보님한테 저희가 감사 한번 드리겠고요. 리얼보이스 파이팅. 감사합니다, 리버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직업을 후벼 파볼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예, 파주십시오. 그 방송 작가도 그렇고 PD도 그렇고 사실 방송계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담당하시는 거는 네. 아까 쇼양이라는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예. 쇼양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네. 쇼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물론 그런 구분이 있지만 왜 교양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점점 그 경계가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양도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예능도 의미를 담으려고 하고 있고 서로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박 2일 같은 경우가 처음에 그 표방했던 게 야생 리얼 버라이어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리얼하고 버라이어티 쇼하고는 사실 안 어울리는 개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리얼이라는 건 진짜 예를 들면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진짜 상황을 담는다는 거고 예능이나 쇼라는 건 아무래도 짜여진 연예인들을 갖고 연출되고 짜여진 상황을 갖고 재미를 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경계가 무너져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능이지만 실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1박 2일 같은 경우가 뭐 미리 어떤 상황을 짜놓긴 하지만 그 안에서 연예인들이 진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담아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인기를 지금도 얻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쇼양은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교양과 쇼를 합친 말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보는 프로그램 교양 중에 플러스 어떤 게 있어요? 비타민. 뭐 그거는 비타민요. 건강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해 그리고 주는 거고. 저런 것도 저거죠. 뭐 이렇게 뭐 사고 관련된 프로그램 있잖아요. 맞아. 119. 119. 예. 그런 것도. 긴급구조 119. 긴급구조 119. 그런 거 마찬가지고 스펀지. 뭐 그런 것도 퀴즈쇼 이런 것도 훌륭한 해당될까요? 쇼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퀴즈쇼 이런 것도 네, 퀴즈쇼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1박 2일이나 이런 거는 완벽한 그냥 리얼 버라이어티인 거고. 예, 예능에 거의 예능인 볼수 거고. 있고요. 예. 근데 예능이지만 그 속에도 좋은 정보를 많이 담으려고 요새 뭐 여행 정보하고 이런 걸 다 예. 담잖아요. 자연스럽게 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 예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딱 구분 짓는 게 애매해졌네요. 이제 무의미야 어떻게 보면 픽션이냐 논픽션이냐만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뭐 쇼양이라는 장르도 있는데 현재 두 분은 이제 그런 쇼양보다는 아니 쇼양도 하고요. 하고 우리 작가님은 지금 현재는 예능 쪽 현재는 쇼양 쪽이 주로 쇼양 쪽.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쇼양. 혹시 뭐 이런 거 여쭤보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방송 작가랑 네. PD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종사자가 있을까? 한국 방송작가 협회가 있어요. 이 협회는 예를 들어서 성우협회는 성우 공채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 작가협회는 작가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자격이 있긴 있어요. 최소한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된다라든가 메인 작가를 몇 년 이상 해야 된다라든가 있는데 그 작가협회 현재 그 2,500명이 있어요. 2,500명. 현재 소속된 분들은 회원은 많지는 않네. 근데 2,500명은 그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고 그런데 또 지금 막 입문한 친구도 있을 거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합하면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뭐 한 4, 5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4, 방송 작가 예, 관련 4, 5천 명은 되지 않을까 4, 5천 싶어요. 요즘 워낙 또 채널도 많아졌고 하니까.
사실 PD 쪽도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네. 단지 이제 뭐 공중파하고 요새 워낙 매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뭐 공중파도 그렇고 케이블 TV 그다음에 뭐 지역도 SO 케이블 TV 그리고 뭐 지방 방송사 또 어쨌든 그런 외주의 어떤 프리랜서 PD들 해가지고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고 뭐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죄송한데 지금 샌님님 얘기하시는데 왜 거울을 보고 계세요? 특별히 거울을 보셔야 될 얼굴도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얼굴이 나가는 아니 말로 웃기셔야지 왜? 저희가 무슨 TV 방송도 아니고 방해 공작입니다. 네. 방해 공작. 저는 늘 신경 씁니다. 그런 건데. 샌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PD는 몇 분이시죠? 그래서 뭐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정도. 예. 협회가 그쪽도 있어요? 근데 PD는 작가협회가 딱 중심을 잡고 나가고 있는데 PD도 PD협회가 사실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저 공중파나 이런 어떤 메이저 그런 쪽 PD들 위주고 비유하면은 PD 쪽에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또 독립제작사협회라고 해서 또 프리랜서 PD들의 또 모임이 있어요. PD협회가 있고 또 거기에 소속 안 돼 있는 독립제작사의 PD들도 있고 협회가 있어요. 그런 협회가 있긴 있지만 어떤 뭐 대한의사협회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협회는 없다고 봐야죠. 또 그 힘이 좀 미미하시군요. 그 협회의 힘이. 그거에 비해서 작가 같은 경우는 작가협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작가협회 같은 경우에 회원이 되면 보장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재방송을 하거나 저작권료 같은 게 뭐 이러면은 저작권료가 나오고 PD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 최근에 사실 작가협회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거는 그 MBC 사태. PD 수첩. 네,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작가협회에서 나와가지고 뭐 발표하고 그렇죠. 갑자기 다 잘라버리니까 뭐 하여튼 맞아요. 그거 보고서 작가협회가 그래도 힘을 쓰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아마 그렇게 작가협회 작가들이 야외에서 집회한 게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작가협회가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왜 그러니까 김수현 작가 아시죠? 드라마. 워낙 그분이 그렇죠. 워낙 그 방송계에서 파워가 있으니까 협회 이사장 그분이 협회 회장을 하면서 방송사하고 대등한 어떤 뭐 계약 관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위를 많이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역할이 크시네요. 그렇죠. 요즘에 또 도둑들에도 김수현이 나오고. 그거는 배우죠. 남자. 제가 보니까 우리 디스님이 이런 그 애드립을 아주 잘 날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갖다 굉장히 유머라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있어요.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유머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인지 내가 구분이 안 갔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10번은 만나셔야 저게 유머구나. 저는 한 4-5번 뵀는데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왜 듀스님은 뭐 그 듀스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시더니 저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니 차별하시는 거. 얘기 길게 하실까봐. 여쭤본 겁니다. 아니 저는 샌님이라는 뜻과 얼굴하고 매칭이 너무 돼서 굳이 물어보잖아요. 이유가 뭐세요? 샌님을 하시는. 샌님이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시는 것과는 달리 뜻을 아세요, 샌님? 잠깐만요. 저희 교촌치킨 와서 좀 끊을게요. 저희는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박이기 때문에. 녹음 끊지 마시고요. 네, 녹음 안 끊어요. 저 교촌치킨 선전은 광고는 아니죠, 이거? 협찬 못 받고 있어요. 제가 한번 딜 하려고요. 그래서 땡땡치킨을 후다닥 먹고 다시 갑니다용. 뿌잉뿌잉.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PD가 되거나 아니면 작가가 되는 그 되기 위한 무슨 학원 같은 거 있나요? 아카데미가 많죠. 아카데미? 네. 방송 아카데미. 예, 뭐 MBC 아카데미, 뭐 SBS 아카데미, KBS 아카데미 뭐. 그런데 가면 이제 작가랑 PD 이런 걸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소양 교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습 내지 뭐 수양 교육. 그러면 작가나 PD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면 되는 건 아닐 테고. 아니죠. 예를 들면 그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공중파 PD의 경우 뭐 요새 쉽게 얘기하면 지상파 TV, 뭐 KBS, MBC에서 이런 데 가려면 공채를 공채 시험을 봐야 되고요. 고시를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요새 언론고시라고 할 만큼 그 공채 시험이 언론고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고 아마 1년에 채 한 10명도 안 뽑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뽑는 인원이 적고 하고자 하는 지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채로 들어가기 힘들고요. 예. 근데 뭐 방송 많잖아요. 뭐 케이블 방송 뭐 이런 데도 있고. 케이블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J 같은 데서 운영하는 뭐 TVN이나 뭐 이런 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공채를 시험 공채 혹은 경력직들. 이거는 PD나 작가나 똑같고. 네. 근데 이제 그 PD의 경우 이제 그런 경우 공채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럼 보다 좀 안정적인 공채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에 치겠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는데 그런 공채인 경우와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저같이 이렇게 외주 제작사, 그러니까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외주 제작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 PD로. 근데 그런 경우는 공채라기보다 어떤 프리랜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카데미 출신이거나 아니면 일단 조연출로 시작을 해서 이제 경력을 쌓아서 PD로 일하는 경우. 그럼 외주 제작자가 맞나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 외주 제작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한 40%인가? 예. 근데 요새는 이제 뭐 드라마도 요새는 거의 외주 제작.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율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외주 제작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그러니까 그 본사 자체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외주 제작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40% 정도 될 거예요. 이상.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근데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드라마가 다 외주 제작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퍼센티지까지 넣으면 오히려 40%를 상회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생각났다. 넌굴당에 저기 여주인공 누구더라? 넌굴당의 여주인공? 저기 부인이요. 김남주. 김남주 씨가 외주 제작사 PD죠. 극중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쌤님 같은. 그렇죠. 그런 역할이다, 그죠? 네. 그렇게 멋있는 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구나.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작가의 경우 얘기하시죠. 작가의 경우는 어때요? 취직하는데. 작가는 90년대에는 각 지상파별로 공채가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는 거의 없고요. 네. 거의 없고 작가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대부분 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맥이 저기 정해진 시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이제 뭐 아마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어쨌든 KBS나 MBC나 뭐 이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외주 제작 그래서 꼭 그 공채에 들어가야지만이 PD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주 제작 같은 데서 일할 경우에는 사실은 꼭 아카데미를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꼭 아카데미를 나오지 않아도 되고 사실 소양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시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작가는 딱 보면 뭐 국문과 출신이 많을 것 같고. 네. 근데 방송 이제 PD 같은 경우는 뭐 PD학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작가도 다양합니다. 이공대 출신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신방과나 신문방송학과나 뭐 이런 데 출신들이 많긴 하지만 PD 쪽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사실 PD 쪽은 그런 다양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공은 크게 상관없어요.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설이나 시를 쓰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말글이라 그러거든요. 방송이라는 거는 대중적인 글, 말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험을 갖추거나 그래서 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뭐 어떤 누구라도 다 지원하시고 뭐 지원은 다 할 수 있겠죠. 네. 안 돼서 그렇지 뭐.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취직하는지 잘 알겠는데 들어보니까 골자는 뭐 공채 같은 것도 있지만 줄이군요. 소개. 예, 소개. 많은 사람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일을 꼭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뭐 그 안에도 레벨이 있겠지만 어디서든지 시작하려고 하면 그리고 자기가 바로 추천 이런 다이렉트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해.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바카스 사들고. 그러니까 아카데미 안 다녀도 그래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바카스의 위력이 굉장히 큽니다. 취직할 때 왜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력서 하나 써들고 구직 적어도 없는데 구직 하고 있는 중도 아닌데 바카스 하나 들고 그냥 이력서 들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외로 잘 뽑힙니다. 바카스를 안 봤습니다. 홍삼 정도는 좀 돼야. 약간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그 가수 매니저들, 네. 가수 매니저분들은 매일 농담입니다. 방송사에 출근해서 PD들 책상 위에 경옥고 한 병씩을 놨던 경옥고? 경옥고 그런 매니저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분이 굉장히 지금 유명한 네. 작곡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살아보니까 뭐 공채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뭔가 자기가 간절히 원하면 네. 방법은 많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두드린 자에 열린다. 그러니까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학벌 중요할까요? 이 업에서도? 학벌은 아주 결정적인 요건은 아닌데,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2년제 전문대 졸 이상들을 거의 쓰죠. 거의. 근데 고졸 출신도 사실 없는 건 아닌데 없진 않은데, 근데 많이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드물다고 뽑는 봐야죠. 사람들이 최소한의 뭐 그 정도 가방끈은 본다. 네.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근데 방송 볼 필요가 있나 그렇고 근데 가방끈은? PD도 그렇고 좀 감각이 남들보다 조금 빠른 사람들이면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공중파에 공채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보장이 되는데요? 쭉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현재로는 거의 쭉 보장된다고 그렇죠. 봐야죠. 정규직은 뭐 정년까지 보장된다고 요즘처럼 뭐 그래요?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파업에 열심히 참가하거나 공채로 네. 들어간 네. 경우엔 공채로 들어가. 반기를 들지 않는 이상 거의 정년까지 보장된다고 PD는 봐요. 공채를 계속 뽑지만 작가는 공채를 지금 안 뽑잖아요. 그렇죠, 안 뽑죠. 그러니까 작가는 기본적으로 다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채로 처음에 뽑긴 하지만 다 프리랜서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니, 지금은 성우 공채도 개념하고 없어. 지금 아예 없어졌지만. 공채도 없고요? 없어졌고. 그렇구나. 지난번 성우편 들어보니까 성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PD는 공채로 뽑지만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예.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고학력만 뽑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메이저 시험을 방송사. 봐서 근데 들어오기 시험 때문에 일단 공채라는 게 시험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렇죠. 들어갈 확률이 높죠. 언론고시. 제가 네. MBC에서 스타 레볼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여자 PD 분이 연세대 수석 출신이에요. 수석 졸업.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그렇다고 근데 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뽑는 사람은 적고 일단 지상파만 따져도 뭐 1년에 아마 공채로 뽑는 PD 한정에서 1년에 공채를 뽑는 인원이 뭐 한 20-3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적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뭐 좀 빠르긴 한데 네. 핵심적인 하나 물어볼게요. 제일 궁금해 나 이게 사실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월급을 받는 건지 아니면 뭐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기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보통 위클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회당으로 계산이 돼요. 한 번 예, 출연 한번 그리고 방송이 나가야 이제 돈이 방송 안 나가면 또 안 지급이 주고. 되고 방송이 안 나가면은 만약에 녹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녹화를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방송이 못 못 나갔다. 나갔으면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방송이 아예 안 나가는 때도 많아요. 이걸 그 전문 용어로 죽는다 그러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요번에 런던 올림픽 기간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아예 안 나가죠. 예. 그래서 그래서 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랜서 작가 PD들은 국가적인 행사 되게 싫어해요. 그때는 이게 그래서 시험이니까. 진짜 무노동 무임금이 철저히 그렇죠. 적용되는 무노동. 일하지 않은 자, 주지도 예. 않고 먹지도 마라. 줄 게 없다, 너네들한테. 이런. 저는 예전에 찾아라 마시는 TV라는 프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식 프로를 할 때 박찬호 되게 싫어했어요. 야구 선수. LA 다저스 그때 왜 시험이야, ITV에서 중계했었죠. 아니야, 그때는 MBC였죠. 왜냐면 내가 MBC 프로였으니까. 아, 그랬나? MBC 중계할 때 박찬호가 엄청 잘 나갈 때. 그쵸. 항상 오전에 했었죠. 오전에 네. 박찬호가 떴어요. 맞아요. 그럼 제 프로가 방송이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저는 박찬호 때문에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박찬호의 선발 로테이션을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박찬호 때문에 듀스님이 죽었죠. 우리 찬호 형. 예, 그래서 박찬호 씨가 부상장에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뻐했죠. 그래서 궁금한 건 얼마를 버시냐고. 보통 한 회 딱 나갔을 때 회당 받나요? 그러니까 회당인데요. 회당.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약간 좀 그렇지만 한 3년 차, 4년 차, 5년 차라고 했을 때 거의 공 하나 붙이면 돼요. 3년 차는 30. 한 회에? 예, 한 회. 그러면 곱하기 4 한 달 하면 한 120 120. 가량 되는 거고
4년 차는 한 40 정도 오시고. 최근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 요즘 예. 50에서 5년 차는 50에서 50, 60. 뭐 6년 차는 60, 70. 물론 뭐 4대 보험 이런 거 없습니다. 되고 이러면 회당 100, 뭐 120 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늘어나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 우리들끼리는 그런 게 월천 작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또 뭐예요? 월에 수입이 1,000대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을 2개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능력 있는 작가들은 뭐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서너 3개, 4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PD는 어때요? PD는 월천 PD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작가랑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요. 3년 차면 30. 일단 아까 뭐 공채로 가는 경우와 이것도 이제 프리랜서 PD인 경우 공채는 갈라지는데 월급이겠지만. 공채는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지상파 TV의 공채인 경우에는 아마 초봉이 한 3,000대 후반? 대기업 연봉 네, 생각하면 네, 되겠네. 대기업 연봉 수준. 대기업도 월급 생각하면 되는 거고. 대기업에서 괜찮은 연봉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건 다 상상이 가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프리랜서. PD.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잡초 같은 우리 네. 프리랜서 PD 야생. 쪽은 야생. 네. 보면 이제 처음에 시작을 아까 이제 조연출로 시작을 하면 처음에 그 페이가 한 월 한 80에서 100 정도로 시작합니다. 요즘도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거의 뭐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 너무 작다. 작가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데요, 이건? 작가 처음 근데 그게 거의 우리나라 완전 최저임금. 그렇죠. 저긴데? 네, 거의 그런 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조연출 생활할 땐 힘들어요. 조연출 생활할 땐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도 그럼 힘들고. 그런 조연출은 몇 년이나? 뭐 보통 짧게는 1년에서 뭐 길어질 땐 뭐 한 2, 3년 하기도 하고요. 연출을 영어로 PD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PD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듀서를 PD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정확하게는 프로그램 디렉터. 그래서 그 약자로 PD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디렉터죠. 그다음에 프로듀서는 말 그대로 제작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에 있는 PD들. 예산부터 뭐 이런 거 다 관장하는. 아니요, 꼭 프로덕션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일단 연출, 조연출. 그러니까 이제 PD, 조 PD. 우리나라는 이제 다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PD, 조 PD.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로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PD가 되는 경우는 한 1년에서 한 길게는 3년까지 한 1, 2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PD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작가처럼 연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력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이면 어느 정도 기업에 월급 정도는 받죠. 애매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받는데 기업에 왜냐면 이거는 천차만별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러니까 제가 PD들을 봐도 좀 열악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4대 보험도 거의 적용 안 되고. 외주 PD들. 예. 근데 외주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프로덕션들이 영세해요, 아직. 그러니까 좀 대형 프로덕션들이 있는 게 아니고 프로덕션들이 되게 소규모로 이렇게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4대 보험. 왜냐하면 그러니까 PD나 작가의 특성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일이 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일이 없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끝나도 만약 직원으로 데리고 있으면 프로그램이 끝나도 계속 월급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 있을 때만 채용하는 그런 형식. 왜냐하면 프로덕션의 수입은 제작비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로부터 제작비를 받아서 그걸로 인건비를 주는 건데. 그럼 일단 내가 아는 상식하고 좀 많이 다른데 저는 왜냐하면 작가도 그렇고 PD도 그렇고 방송에 보면 연예인들이 작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작가나 PD들 애경사 무조건 다 쫓아 이런 말 예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뭔가 로비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지상파 PD들, 공중파 PD들은 그런 경우도 있죠. 드라마, 예능 그쪽에 좀 그럴 수. 아무래도 연예인과 관련이 많은. 연예인들. 나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이 PD와 작가들은 월급을 조금 받더라도 뒤로 이렇게 챙길 수입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없어요. 빚 아예 없진 않겠죠. 일부는 아직도 일부는 잘 나가는 프로그램 PD나 작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현금이었든 어떤 다른 권력이었든 물질적인 거든 다른. 그래서 사실은 룸이든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작가님과 PD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네. 잘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쏠쏠한. 어쨌든 들어보니까, 물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의 수입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보편적으로 방송 작가의 세계와 PD의 세계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막, 우리 흔히 괜찮지. 생각하는 정도의 여유는 아니다, 그죠? 예. 오히려 좀 빡빡한 그리고 정도. 또 뭐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 능력만큼 벌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 안에서도, 무슨 텐텐 법칙이 들어갈까요? 제가 말하는 텐텐 법칙은, 예. 한 명이 나머지 9명 버는 것만큼 벌고, 뭐 이런 그 예를 유명한 28시 법칙. 예. 근데 뭐 파리파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작가의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능력이 있으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월 1,000 이상 버는 작가들도 있어요. 근데 PD의 경우는 사실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PD는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처음 기획부터 최종 완료될 때까지를 전부 다 관장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에 2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관장은 뚫는 게 관장. 그럼 그거 하나 맡아서 진행할 정도면 그냥 괜찮을 것 점점 같은데. 주스님을 자기가 닮아가시는. 물 들었어요, 벌써. 교수님한테 물 들어가! 아, 참. 뭐 자꾸 잡히면 자꾸 뜯으려고 예, 내가. 안 회장님 정체성을 찾으세요, 빨리. 네. 참 알겠습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CJ 쪽의 방송사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분들이 충분히 수익이 얼마든지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네. 네, 너무 돈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자르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드라마 작가랑,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요거랑 보통 방송 작가들, 네. 뭐 예를 들면 예능 작가, 예능이나. 이런 거는 하는 일이 완전 다른 건지, 이게 좀 다르죠.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PD도 일반 방송 PD랑, 뭐 예를 들면 영화 감독, 이런 드라마 사람이 PD. 하는 일이 다른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드라마 작가와 안 드라마 작가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걸 얘기해 볼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 봐주십시오. 드라마 작가는 이럴 것 같아요. 소설을 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송 작가들은 연예인들이 치는 멘트나 어떤 상황 설정을 디테일하게 그려주고 예, 그거 정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 정도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드라마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드라마 쓰는 거기 때문에 그쪽 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아닌 무슨 예능 프로나 교양 프로나 이쪽은 그 아이템을 뭐 기획하고 그다음에 연예인이나 출연자를 섭외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출연자 섭외. 네, 섭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화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나레이션이라 그러죠. 내레이션. 대본. 예, 거기에 대본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요즘에 방송 보면 자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막도 이제 작가들이 많이 하죠. 예, 물론 PD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가들이 많이 해요. 네. 섭외, 기획, 섭외, 대본 짜고. 섭외는 참 누가요? 예, 섭외도 작가들이 주로 한다고 봐야 돼요. 예, PD가 하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 좀 약간 스타급이라든가 네. 그런 연예인들의 경우는 PD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어지간한 건 다 작가들이 해요. 기본적으로. 섭외까지도? 예, 그럼요. 그거는 근데 새로운 사실이다. 섭외해서 사전 미팅도 하죠. 예, 그렇죠. 미팅도 난 하고. 작가는 글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작가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가 취재. 취재. 예, 인터뷰. 취재 인터뷰. 사실은 말을 많이 하죠. 글도 글이지만. 예. 글로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일부고요.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취재를 한다거나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최초로 요즘엔 자막이 많아서 자막이 없으면 약간 허전할 정도로 느끼시나요? 그게 맞아요. 모르겠어요. 특히 예능이나 예능 이런 같은 같은 경우는 데는 자막 없으면 무한도전 자막이 거 아닌가? 없으면 재미없는 것 이 같아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자막이 나온 게 혹시 어떤 무한도전. 건지 아세요? 무한도전 아니에요? 무한도전은 해피투게더. 아니요. 무한도전은 자막을 예술로 승화시킨 프로그램이고 최초로 모든 출연자들이 말하는 걸 자막으로 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90한 4, 5년쯤에 MBC의 TV 파크라는. 혹시 그걸 뒷수님이 하신 전혀 그 옆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TV 파크? 예, 그게 지금 나가수 PD로 유명한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옛날 일밤 하시던? 김영희 PD가 TV 파크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쪽 건너편에서 봤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MC들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그거를 자막을 최초로 넣은 게 그 프로예요. 왜냐? 일본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일본에서 자막이 그때부터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능 프로도 자막 없었어요. 이름이나 장소 정도나 나왔을까? 근데 이제는 막 없으면은 좀 허전한 습관까지 됐죠. 맞아요. 일본 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일본 거 많이 카피하나요?
여기서 1부를 마칩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음식 주의하시고 이번 추석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돈이 아닌 말로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